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외출하시는 분들은 혹시 비에 대비해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저녁 늦게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선선하겠습니다. 9월 5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포천의 한 마을에서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도로 곳곳에 구조물을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메르스로 홍역을 앓았던 강동구가 감염병을 막기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통체증을 막고 양재천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서초구의 태복로 신설 사업을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합니다. 잠실 청년주택 사업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장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포천시의 한 전원 마을이 도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주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마을 곳곳에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갈등 해소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승한 기자. 네, 저는 지금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왕방전원마을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네요. 이 마을 도로가 사유지였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마을 입구인데요. 예. 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차량 진출입을 막기 위한 이런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는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네. 한 100여 채 정도 규모의 전원주택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저 뒤쪽에 보이는 이런 석조 구조물들이 마을 안길에는 한 100여 개 정도가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유 기자, 아무리 땅 주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차량 통행을 가로막고 구조물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런 시설물들은 사실은 불법입니다. 예. 하지만 포천시에 따르면 길가에 놓인 석조물들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고 합니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않다면 제도적으로 막기가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예. 이 토지 소유주의 이 재산권 행사하시고는 상당히 감정 섞인 행동 같아 보이는데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왕방전원마을이 형성된 건 10여 년 전입니다. 당시 주주는 전원주택으로 분양할 목적으로 이 일대에서 택지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요. 예. 분쟁은 지난해 도로 부지의 주인이 바뀌면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지주가 토지 매수를 목적으로 주민을 압박하기 시작한 건데요. 예. 일종의 통행료 개념으로 한 집당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만 원이요. 예. 자, 이 마을 주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10여 년 동안 이용하던 도로가 가로막히고 또 토지 매입을 강요받는 느낌이 들어서 좀 황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주민들 반응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주민들은 그동안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는지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전원 생활에 꿈을 안고 시골 오지 마을로 들어왔는데 이런 분쟁과 마주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예. 마을 주민들은 10년 넘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던 도로를 이제 와서 매입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해당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를 향해서도 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마을 주민들은 오늘날의 분쟁이 예견됐음에도 사전 조치 없이 허가를 내준 포천시도 비난했습니다. 예. 도로 지정 고시나 개발자의 기부 체납 없이 허가가 난 상황이라 아무것도 몰랐던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예. 현재는 포천시가 나서 토지 매입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포천시는 어떤 입장이죠? 네, 포천시는 예산상의 이유로 토지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 따르면 관내 현황도로가 80%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현황도로라면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표기돼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해온 사실상의 도로를 말하는 건데요. 대부분 사유지라 왕방마을과 같은 분쟁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만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유 기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도로 소유주의 재산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지주 입장에서 보면은 내 땅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경매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한 지주는 마을 주민들이
본인과는 어떤 대화나 타협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네. 행정기관에 자꾸만 민원만 제기한다며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포천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유승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 이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는 말은 하는데 이렇게 양측이 날선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해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포천시 연결해봤습니다. 지난 2015년 이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 기억하십니까? 이 전 국민이 메르스로 홍역을 치렀던 만큼 이 감염병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감염병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 선별 진료소라는 예방 시설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동구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강동구에 문을 연 선별진료소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선별진료소는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염병의 경우 바이러스를 지닌 보균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네. 감염병 의심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초동 대처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선별진료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강동구 보건소 뒤편에 마련이 되어 있고 지상 1층 규모의 접수실과 대기실 그리고 이송 대기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송 대기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갖추어진 이송 대기실도 이 서울에선 처음으로 설치됐다고 하던데 그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은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염병 호흡기 질환 의심자가 내원을 하게 되면 예. 이 접수실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음성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네.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접수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 대기실로 옮기게 됩니다. 이 대기실에서 소정의 대기 시간 동안 환자가 대기를 하면서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분들께서 진료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진료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옆에 있는 진료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여는데 모든 시설이 발을 통해서 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 감염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진료실로 들어오게 되면 상주하고 계신 의사분과 함께 그 환자가 가진 질환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상담이 끝나는 대로 옆에 있는 검사실로 이동을 해서 검체통에 감염자가 지닌 타액을 정밀 검사하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메르스나 그리고 결핵과 같은 좀 심각한 호흡기 질환, 감염병이 의심이 된다면 환자는 이쪽 이송 대기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역에 있는 병의원의 앰뷸런스를 기다리게 되고 앰뷸런스가 도착하는 대로 이쪽 쪽문을 통해서 병원 의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접수해서 나가는 절차, 환자의 진료 동선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진료 동선 전반에 걸쳐서 이 선별진료소에는 음압 공조 시설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장치를 통해서 환자가 가진 보균자의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강동구는 서울에서 첫 번째로 이 음압 공조 시설이 설치된 이송 대기실을 선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 기자가 화면으로 설명해 준 걸 보니까 꽤나 꼼꼼하고 이 전문적인 시설이 갖춰진 것 같은데 이처럼 강동구가 특별히 선별 진료소라는 것을 만든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게 뭡니까? 네, 재작년이었죠.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당시 메르스 사태로 전국에서 3만 8천 명, 약 4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자가 격리자로 분류돼서 꼼짝없이 발이 묶여 있어야만 했었는데요. 예. 이때 당시 강동구에서도 메르스 자가 격리자가 4,400명에 이르렀었습니다. 비율로만 따져도 전국 기준으로 10% 이상의 메르스 감염 관련자가 강동구에서 발생한 겁니다. 네. 그만큼 강동구가 감염병에 취약했었다는 뜻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서 강동구에서는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이 선별진료소가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박 기자, 마지막으로 이 강동구는 앞으로 이 선별 진료소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 계획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선별진료소에는 호흡기 질환 전문의 1명과 간호사 2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요. 결핵 환자들을 위한 결핵 진료소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비상시,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와 같은 심각한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을 때에는 24시간 동안 상시 가동되면서 지역 병의원과 연계해 감염병 의심 환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 강동구는 이번 선별진료소 개소를 계기로 해서 지역 내 감염병 인프라를 조성하는 전초 기지로 이 선별진료소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동구 선별진료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날로 늘어나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서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하겠지만 비단 어느 한 자치구에만 설치돼서는 그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거란 생각도 듭니다. 강동구 연결해봤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태벅로 신설을 위한 착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양재천 일대의 녹지 파괴를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는 태벅로 신설 사업에 대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초구 태북로 일대